혹시 우리가 괴롭힘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? 특히 이 디지털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지에 대해 한 연구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오늘 그 놀라운 발견의 내막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남학생일까요? 여학생일까요?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. 아마 잠시 후에 듣게 될 정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우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? 전통적인 괴롭힘은 뭐랄까 학교라는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. 근데 사이버 괴롭힘은 차원이 달라요. 이건 뭐 24시간 내내 나를 따라다니는 악몽 같은 거죠.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내 방, 심지어는 이불 속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침투해 들어보니까요. 정말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. 자, 그럼 연구자들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파고들었을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건데요. 이게 이번 발견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열쇠가 됩니다. 일반 긴장 이론, 영어로는 GST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. 여러분,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.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? 언젠가는 탁 하고 끊어지잖아요.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. 스트레스나 좌절감 같은 긴장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엔 무너지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튕겨 나간다는 거죠. 연구자들은 바로 이 괴롭힘이 청소년들의 마음속 고무줄을 끊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압력이라고 본 거예요. 자, 그럼 그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?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봐요. 하나는 외면화, 말 그대로 분노를 바깥으로 터뜨리는 거예요. 뭐 폭력을 쓰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식으로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정반대, 내면화입니다. 이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죠.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정말 안타까운 방식으로요.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반응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. 자, 이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. 연구자들이 이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의 데이터를 딱 열어봤을 때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났을까요? 연구 방법은 아주 명료했어요. 한 40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죠. 혹시 전통적인 괴롭힘이나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니?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비행을 저지르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해친 적은 없니? 이런 것들을요.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. 이 모든 결과가 과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까? 바로 이 부분이었죠. 자, 드디어 데이터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. 과연 괴롭힘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? 첫 번째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발견이 나옵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괴롭힘의 영향력은 아이들을 밖으로 엇나가게 하는 외면적 일탈보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내면적 일탈 쪽으로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괴롭힘은 아이들을 소위 말하는 문제아로 만드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훨씬 더 깊은 비극이라는 거죠.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. 연구자들이 이 똑같은 데이터를 성별이라는 기준으로 딱 나눠서 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상식을 그냥 깨부숴버리는 결과가 튀어나옵니다. 원래 연구자들의 가설은 뭐였냐면요. 아주 상식적인 거였어요. 보통 여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더 섬세하고 스트레스를 안으로 사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내면화, 그러니까 자해 같은 행동은 여학생들한테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겠지, 이거였어요. 누가 봐도 그럴듯한 아주 합리적인 예측이었죠. 그런데 데이터는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? 데이터가 보여준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게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. 물론 사이버 괴롭힘 여학생들에게도 끔찍한 상처를 줬어요.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 고통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그 파괴적인 힘은 정말 놀랍게도 남학생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. 아니, 대체 얼마나 더 강했길래 이럴까요? 수치를 보세요. 무려 70%입니다. 사이버 괴롭힘이 남학생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힘이 여학생들보다 70%나 더 컸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건 그냥 좀 다른 애의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통념에 뭔가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인 셈이죠.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.
아니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왜 남학생들이 이 보이지 않는 공격에 훨씬 더 취약했던 걸까요?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내놓는데요. 첫째, 남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은 그냥 기분 나쁜 일을 넘어서 자신의 남성성 자체를 공격당하는 느낌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친구들 사이에서 약한 놈, 찌질이로 낙인 찍히는 거죠. 이건 자존감의 치명타거든요. 실제로 이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괴롭힘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여학생들보다 2배나 높았어요.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공포와 고립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게 안으로 터져버린 게 아닐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흔히 남자는 강해야 해, 여자는 감성적이야,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적어도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생각이 위험할 정도로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의 낡은 편견이 고통받는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. 결국 이 연구는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기보다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. 만약 우리가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믿었던 소년들이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더 깊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? 그리고 이제부터 우린 뭘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?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.